예, 안녕하세요. 김노무사 TV의 노무사 김승현입니다. 오늘 직장 내 괴롭힘 계속 이어서 좀 해보겠습니다. 예. 괴롭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면은 그렇죠. 뭐 흔히 이제 노동자들이 겪게 되는 거는 정신적 일종의 뭐 상흔을 입게 되는 거죠. 예. 예. 뭐 우리가 흔히 뭐 폭력이라 하면은 뭐 육체적으로 가한 폭력도 있지만 이처럼 언어적이나 지속적 행위를 통한 괴롭힘도 폭력이죠. 어떻게 보면. 예, 이런 폭력의 결과물, 어떻게든 뭐 직장 내 괴롭힘의 결과물, 흔히 이제 정신적 질환으로 이제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대부분 인터뷰를 좀 해보면 알겠지만,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뭐 밤에 잠이 안 오고 회사 가기가 두렵고, 뭐 에르컨대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 오기도 하고, 이게 정말 단편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뭐,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느냐? 저의 경험으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뭐, 실제 저희 뭐, 이제 사무실에서 오셨던 분의 뭐, 이게 사례이기도 한데, 되게 뭐, 대형, 뭐, 나름 영화배우들 많은 기획사의 뭐, 이사급 뭐, 직원이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저희에게 처음 상담하러 오셨을 때만 해도, 되게 막 법적인 분쟁만 잘 처리하면 된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나는 좀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이니까 뭐 정신질환 뭐 이런 거는 뭐 염려 없다 뭐 이러셨던 분인데 딱 이분이 한 3개월 정도 어떤 좀 괴롭힘을 당하고 나니까 지하철에서 결국 쓰러지셨어요. 예. 일종의 이제 공황적 장애인 것도 좀 경향도 있어 보이고 뭐 그런 뭐 진단이 나왔긴 했는데 이처럼 어떤 일정한 행위를 계속해서 가하고 받게 되면은 일정한 결과물이 나타나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어떤 사람은 뭐 강해서 그렇고 어떤 사람이 약해서 그렇고 뭐 사람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뭐 결국에는 뭐 원인이 계속되면 결과가 발생하는 거는 적어도 이 문제를 오랫동안 이제 다뤄본 저희 입장에서는 맞는 말 같고요. 자, 그렇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발생한 우리 이런 질환들, 정신질환 문제, 어떻게 볼까요? 산업재해보상법상의 산재, 물론 대상이 됩니다. 예. 현행 우리 이번에 입법 개정되어진 이제 산재보험법에는요,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한 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되어지는 사례로 인해서 정신질환이 오게 되면 이건 산업재해로 인정한다라는 그런 규정도 새로 신설해서 마련해 놨어요. 예, 그 정도로 이 문제는 정신질환 쪽 문제하고 관련이 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 뭐겠어요? 정신질환 쪽에 대비해서, 대비가 아니죠.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좀 설명드리려 해요. 그 전에 결과적으로 왜 이걸 산재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더 중요하죠. 일단은 여러분들 괴롭힘 행위로 인해서 어느 정도 취업을 못하게 되실 상황이 오시기도 합니다. 회사에 나가는 불안함, 뭐 잠을 못 자기도 하고 대인관계를 뭐 마주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오기도 하는데 이러한 상해로 인해서 취업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취업을 못하게 된 것에 대한 일정한 보상을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못하게 되면 휴업급여가 발생하겠죠. 휴업급여를 지급을 하고 치료에 들어가는 요양비용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에서 또 필요하지만 제가 정말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있어요. 흔히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사용자가 가해자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용자가 가해자다 보니까 이 괴롭힘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질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각종 이유를 붙여서 결국은 직장에서 퇴사시키려는 시도까지 몰고 가요. 그런데 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직장 괴롭힘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그 요양기간, 취업이 불가능한 그 요양기간이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근로기준법 23조 제2항에 의해서 절대적 해고 보호기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괴롭힘에 의해서 억울하게 병까지 얻으셨는데 직장까지 잘리게 될 위험에서 벗어나야 되고 이것이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실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산업재해가 인정이 되면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예를 들어 뭐 가해자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거나 기타 뭐 회사 뭐 사용자 책임이죠. 민법상 사용자 책임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다거나
취업을 못하게 된 상태에 대해서 위자료 등등 이런 민사적 청구에서도 한 단계 좀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산업재해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깊은 정신의학과 선생님이 임상희 선생님이 별로 없다라는 게 현재 제가 느끼고 있는 현재 시장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학적 기록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 왜냐? 기본적으로 정신의학과에서 나타내는 질병 상당수가 유전적 요인이 강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이 의무기록 하나, 그 인터뷰했던, 응했던 의무기록 하나하나가 정말 정말 중요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일단은 괴롭힘 행위가 발생이 됐고 어느 정도 지속이 되어졌다면 저는 병원에 적절한 시기에 타이밍을 맞춰서 빨리 찾아가길 바래요. 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최소 6개월. 예, 이벤트가 발생하고 나서 6개월 내에 가급적이면 의료기관을 찾아주십시오. 제가 뭐 이렇게 찾으라는 얘기는 안 아픈 사람이 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실제로 괴롭힘 행위가 있으면 대부분의 우리 의뢰인들을 보시면 느끼겠지만 진짜 뭐 잠도 못 주무시고 막 심장도 뛰시고 막 넓은 공간에도 못 가시고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 자, 병원에 너무 오래 참으시면 안 돼요. 그 이벤트 발생 시점과 병원에 가는 시점이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게 좀 주의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 좀 꾸준히 가셔야죠. 예. 의사 선생님과 잘 의논해 보셔야 되겠지만 막 세 달에 한 번 가고 네 달에 한 번 가고 이런 거는 좋지 않아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도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병명의 진단을 내리길 좀 꺼려 하세요. 자, 정신건강의학과는 좀 다른 병하고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진단서가 곧바로 빨리빨리 발급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게 좀 특징이에요. 이유는 뭐 사실 뭐 아시잖아요. 뭐 다른 것처럼 뭐 뼈가 부러지면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거나 뭐 CT를 찍으면 바로 결과물이 나오겠지만 우리 그 정신적 트라우마나 정신적 상처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인터뷰, 어느 정도의 심층적 검사를 거치지 않으면 그 결과물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막 갑자기 병원 가서 진단서 끊어주세요 그러면은 의사 선생님들 대부분 진단서 끊어주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어, 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병원에 가서 꾸준하게 진료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꾸준한 진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임상적 증상을 이제 추정해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절차는 있는데, 그건 제가 이제 뭐 다 말씀드리긴 어렵고, 우리 산재 법리는요, 사실은, 유전적 질환이든, 뭐, 개인적 취약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예, 그것이 어떠한 스트레스 요인이나 직무상 뭐 어쨌든 뭐 과로나 뭐 각종 뭐 부당한 처우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은 이거 산업재해보상으로 봐요. 근데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거는 원칙대로 요즘 잘 안 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불필요한 의무 기록을 아예 남기시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예. 뭐 의사 선생님들은 뭐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시겠지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필요한 의무 기록 한 줄이 여러분 근로복지공단 그 신급 내내 쫓아다니고 법원 내내 쫓아다닙니다. 그 한 줄이 여러분들이 당한 100가지 억울한 일보다 더 중요하게 취급되기도 해요. 예. 원래 아팠던 사람이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더 아픈 거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법리 취지랑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전략적으로 의무 기록을 전략적으로 작성해야 됩니다. 내가 작성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인터뷰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실제 예컨대 사례 하나 말씀드리면요. 어, 진짜 뭐 평소에 정신의학과 같은 건강 문제로 이제 병원에 가신 적이 없는 분인데 이분은 굉장히 우리가 가고 싶은 공기업에 다니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야, 이분이 이제 정말 뭐 왕따 뭐 이런 문제로 결국에는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았는데 뭐 주로 인터뷰했던 내용들이 상당 부분이 유년기의 아버지와의 관계, 뭐 학창 시절에 공부가 어려웠던 이런 문제를 인터뷰를 참 많이 해놓으셨어요. 예. 예, 결론을 참 못 뒤집습니다. 이거는. 예. 그러니까 병원에만 갔을 뿐이지 원래 그분은 그 병이 있었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예. 참 어려운 얘기죠.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자, 병원 기록만 잘 남기셔도 사실은 직장 괴롭히면 어느 정도는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죠. 근데 이제 세 번째로 정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발생한 사건, 사고 관계를, 이벤트를 잘 정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예. 자, 내가 왜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내가 왜 직장에서 받은 이 어려움이 무엇인가? 제가 전에 요 며칠 직장 내 괴롭힘 시리즈 4탄인가 3탄인가에서 한번 찍었잖아요. 예.
대상물을 특정해서 몇 개의 이벤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 다음엔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제가 왜 그냥 그때 말씀드렸죠. 이거 기초라고. 이게 안 되면 어차피 뭐든지 못합니다. 자, 그게 됐으면은 이 지점에서 그걸 잘 입증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몇 개의 이벤트가 언제 과정에 걸쳐 발생했고, 이것이 제 타인으로 보기로 하여금 이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있고 직장을 못 다니게 될 만한 요소와 이벤트를 가지게 했구나, 타인을 설득시킬 정도의 무엇은 나와줘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좀 하나 설명드릴게요. 이게 사실은 원칙은 그러지 않는데, 여러분들은 김동사 TV를 보시는 분들은 제가 웬만한 팁은 다 말씀드리니까 얘기 드릴게요. 이게 정말 어떤 스트레스가 직무적 요인으로 발생을 했으면은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인정을 해주는 게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취지예요. 다른 질환은 다 그러고요. 그런데 유독 정신질환 산재에 대해서는 좀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신질환 산재가 왜 그러냐면, 어떤 부당한 처분과 부당한 대우, 그 다음에 뭐 업무상 필요성, 이런 법적인 문제하고 다 결부가 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면은, 이 사람이 정말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요소가 있었는가를 보긴 하는데, 이거에 플러스 알파를 자꾸 보는 경향이 있어요. 자, 뭘까요? 이 사람이 정당했느냐, 이 사람이 착한 노동자였느냐, 이걸 자꾸 뚫어지게 본단 말이에요. 뭐 한편으로는 뭐 이해는 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뭐 부당한 배치 전환, 부당한 업무 명령, 부당한 괴롭힘, 어떤 형식으로 오든 간에 좀 신중히 순서를 좀 전략적으로 맞춰야 돼요. 예컨대 여러분들이 뭐 신청하신 부당 배치 전환, 뭐 폭행, 뭐 노동부에 신고하신 게 다 혐의 없음, 예를 들어 직장 내 괴롭힘 보면 시행이 됐잖아요. 거기서 혐의 없음이란 사실이 떨어지게 되면은 산업재해에 굉장히 불이익을 받을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거꾸로죠. 근데 거꾸로 그런 데서 인정을 받으면 산업재해가 인정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전략적으로 잘 판단해 보셔야 돼요. 무조건 다 신청하시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무엇을 신청하고 무엇을 할지 말지, 무엇부터 하고 할지, 이건 전략적인 판단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정말 이런 경우 많습니다. 이 사람 정신적 직무 스트레스 뭐 다 알겠는데, 근데 얘는 좀 잘못했네, 그래서 산재가 안 되네, 이런 케이스들이 생각보다 있어요. 정신질환 산재에서. 근데 이게 한번 이렇게 되고 나면 결국 막 소송까지 가셔야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제가 몇 가지 진짜 제일 중요한 팁들만 이렇게 설명해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동자가 하실 가장 A부터 Z예요. 이것까지 다 되시면은 나머지는 전문가들을 목입니다, 사실은. 정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초동 조치를 얼마나 잘해주냐에 따라서 그 사건의 난이도가 달라지고 여러분들이 인정받을 수 있냐 없냐도 굉장히 차이가 커집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거 몇 가지 안 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요. 이것 때문에 고생한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다 김동사 TV에서는 실전에서만 나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실제 다 발생했던 일들이니까 이건 믿어서 손해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김동사 TV에는 직장 내 괴롭힘, 그 중에 산업재해, 정신질환 산업재해에 대해서 좀 몇 가지 팁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증상별로 조금 나눠서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판단하는 증상별로 이게 처리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 기회가 되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오늘 김동사 TV 여기까지 좀 마치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카페 주소, 그다음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어요.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